반갑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아이들 교육에 무척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학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더라, 어릴 때부터 뭘 배워야 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구상에서 오래도록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조기 교육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을 주제로 전문가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개발과 성장을 향한 질주가 불러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에 직면한 미래 세대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한데 사랑한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의 정석을 찾아본다. BTN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지구시민연합의 홍다경 청년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입니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아주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우주웍스와 우주복스의 박현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이 환경부에 선정한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권과 동물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구에 무해한 콘텐츠를 고심하는 콘텐츠 업자 박현민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녹여내고 계십니다. 소설가 최정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최정화라고 합니다. 지금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하고 있고요. 환경을 주제로 소설과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에코밴드 요술 당나귀의 리더십니다. 라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기획사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산과 바다를 여행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의 보컬 라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설가이신 최정화 작가님이 환경을 주제로 소설을 쓰고 계신데요. 이런 문학 장르가 따로 있을까요? 예, 기후라는 뜻의 클라이밋이라는 단어와 소설이라는 뜻의 픽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클라이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후소설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현재 기후위기 실태를 주제로 한 소설들을 말하고요. 마거릿 애트우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의 미친 아담 3부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시대의 사랑을 쓰신 김기창 작가가 기후소설의 시작을 열었고요. 저도 작년에 날씨통제사라는 작품과 올해 봄로스 리포트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기후소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흔히 공상과학 소설을 사이파이 그러는데 예. 그럼 이거는 클라이밋 파이라고 하는군요.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심 더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환경 쪽 소설을 쭉 쓰셔오셨어요? 그렇지 않고 제 첫 소설의 제목은 지극히 내성적인이었고요. 개인의 심리나 일상을 다루는 소설들이었는데 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후에 좀 사회적인 소설, 메시지를 담은 주제의식의 강한 소설들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쪽이나 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라마 씨 요술당나귀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밴드를 이끌고 네. 계신데 어떤 밴드인지 자랑 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저희 요술당나귀 밴드는 좀 현대인들이 너무 어깨침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공연을 볼 때만이라도 잠깐 좀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어렸을 때 좀 잃어버렸던 꿈과 그런 좀 자신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마음을 좀 새겨보자라는 그런 팀이었는데 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을 하고 페스티벌에 나가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환경에 관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멤버들도 이 꿀벌 의상과 이 북극곰 의상을 입고선 얼마 전에 또 이 전국적으로 하는 노래자랑 대회 있잖아요. K본부에서 예, 예. 네, 인기상 타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전국 노래자랑! 지구를 지켜라. 잘하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다 아시는. 아, 네. 자, 역시 지구를 위해 노래하는 밴드 에코밴드답게 그동안 많은 환경 노래를 만드신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린 곡도 있어요? 네, 이제 방학 교재에 실렸던 곡인데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서 환경부에서 매년 주제를 정합니다. 네. 원래 유엔에서 정하면은 각 나라별로 이제 가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8년도에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 2019년도에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주제곡을 만들었는데 그 주제곡이 좀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곡을 좀 보고서 많이 좋아하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다작하고 있습니다. 가수답게 네. 가장 중요한 악기인 아, 기타를 네. 가져오셨습니다. 기타 여기 있네요. 기타를 좀 잡고 네네네. 이야. 대표곡 몇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면은 뭐 제가 오늘 또 노정현 MC 보니까 또 생각나는 곡이 하나 있네요. 네. 제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네. 아름다운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는 나쁜 사람. 저 아니에요. 아름다운 금수강산 여기저기 삽질하고 계신 나쁜 사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우린 모두 다 같이 나쁜 사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 못하고 있는 우린 모두 나쁜 사람. 와. 이야. 예전에 나쁜 남자라고 네네.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로맨스 쪽에 가깝다면 이 나쁜 사람 네네. 우리 지구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구를 괴롭히는 네, 그런 나쁜 사람들. 오늘 네. 쭉 계속 해주세요. 아, 왜 들고 있을까요? 필요할 때 부르십시오. 기타 등등 네, 들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네. 자, 오늘 주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늘 작가님하고 우리 가수 두 분은 저희가 특별히 초빙을 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십니다. 먼저 각자가 환경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박현민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느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의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기자 생활을 10년 정도 하는 동안에는 보통의 관심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홈리스를 돕는 자립을 돕는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착한 잡지에 담을 착한 콘텐츠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권, 동물권,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됐고 예.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무지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약간 환경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 거의 만났던 분들이 뭐 인권운동가, 동물 단체 사람들, 환경운동가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하면서 학습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박 대표님은 그동안 환경에 대한 무지를 깨닫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환경 인플루언서 홍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가족들과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면 아버지가 뭐 앞에 좌석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왜 트냐고 끄라고 에어컨 일단 까졌어요? 네, 짜증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불화를 많이 일으켰던 한 사람이었고 아유. 또 학교 갈 때 좀 버스도 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실 저는 그 교복 치마 입고 바지 입고 네 자전거를 타고 맨날 학교를 한 3년 동안 계속 타면서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고 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많이들 이제 보신 뉴스에 밀착 취재 이런 거 가면 저는 이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저기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쓰레기산을 직접. 많이 돌아다녔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환경운동가 실천가세요. 네,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귀하게 모신 최정아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까요? 저는 녹색연합 회원인데요. 네. 녹색연합에서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었어요. 영화 속에서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새들이 죽어가는 모습, 어미새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그것을 아기 새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고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이 저에게는 흉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영화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사람이 아닌 새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져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계기가 네. 알바트로스라는 그 다큐가 있었고.
우리 라마 씨는 정토의 화장실 사건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인데 저도 제가 한 20대 때였는데요. 네. 20대 때 이제 우연찮게 그 강남에 있는 건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네.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 1층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 2칸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됐다. 이제 놓으면 되겠다 했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찔하는 순간 그냥 힘을 좀 더 주고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2층에도 휴지가 없는 거예요. 어허. 너무 불안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갔는데 오 마이 갓.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예. 그 앞에 나오시는 분 아무나 붙잡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제가 네. 사정을 했죠. 근데 또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 건물에선 화장실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휴지를 주셨어요, 저한테. 아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 만약에 같아요. 대비해서. 근데 제가 그 휴지를 잡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면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네.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비어있는 화장실이 있어도 휴지 한 장이 없으면은 내가 맨날 보는 볼일도 못 보는 사람인가? 라는 그 스위치가 딱 올라가면서 예. 그때부터 이렇게 좀 관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휴지를 안 씁니다. 그래요? 네. 이따 자세한 생활 속 실천 사항을 한번 여쭤볼 때. 갑자기 피하시는데? 왜 피하시나?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아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이 첫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을 이제 지키기 시작할 때 또 지금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고 발전이 돼 있을지 단계가 한번 있을까요? 최 작가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채식을 하는 것, 이 쇼핑을 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 쓰는 것, 화학 제품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차차 생활의 전방위적으로 범위를 넓혀갔던 것 같아요. 예, 잘 실천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저희 또 방송에 모신 거고 라마 씨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때 그 화장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조금씩 이제 환경에 대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시작했고요. 또 시기적으로 또 비슷하게 법률 스님이랑 같이 청춘 콘서트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계속 듣게 되니까 예. 뭔가 자연스럽게 좀 이 생활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팀, 그때는 저희가 막 환경 노래를 하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그 작업도 이제 해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좀 캠페인성도 좀 불러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제로 웨이스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감히 이제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인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이 어떻게 좀 바뀌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제가 이 무서움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굉장히 한국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또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쇼핑 중독에 걸려 있었고 또 성과나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뭐든지 느리게 적당히 하고 내가 조금 뒤쳐져도 괜찮아졌고요. 그다음에 과정을 조금 더 즐기게 돼서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어서 저는 이전보다는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느긋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서 제로 웨이스트가 단지 환경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좋았다. 네. 라마님은요? 네, 제로 웨이스트. 네, 그러니까 박효진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좀 재밌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들 수는 없겠죠. 저는 또 오늘 또 이 구성안을 갖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를 또 하고 그럴 텐데 자연스럽게 자신한테 오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누가 저희 집에 와요. 그리고선 그분이 선물을 사와요. 근데 저는 저희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들어오는 거는 계속 저희 집에다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 갈 때 그렇게 포장이 많이 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더 한다기보다는 좀 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다들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이 이제 비우는 쪽에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이 오늘 주제인데요. 일단 부모님들 자신들이 환경이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도 과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또 실천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정아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환경 문제? 제가 단 거를 어릴 때 먹지 않았는데 커서 이제 독립을 한 뒤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단 걸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단 거를 되게 지금 엄청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느끼기보다는 부모님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이죠. 책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지금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남겨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부모가 해야 될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내 아이를 생각해서 더 예쁘고 편안한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조금 덜 쓰는 방법, 불편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뭐 라마 씨가 불편하다는 말을 쓰지 말자. 사실 불편한 게 아닌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불편하지 말씀이신 쓰지 것 같아요. 말라십니다. 방송인데. 어떠세요, 라마 씨는? 아, 네, 저는 그 어른들은 저는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지인들, 친구들을 봐도 그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어른이 가르칠 건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바빠요. 그거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조금만 더 자연 환경에 더 잘 노출시키고 예. 좀 자연을 좀 접하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익숙해졌어요. 아,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코로나 세대를 겪은 애들이 마스크 벗는 걸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사람들 그렇구나. 앞에서.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이게 다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열어놓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정아 작가님께서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 라는 에세이집을 내서 역시 관련 북 콘서트, 북 토크 이런 것도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환경 관련 강연을 하고 있고요. 뭐 청소년 환경 단체 수업이나 청소년 학교 축제 때 초대돼서 이제 뭐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런저런 실천을 하고 계시고요. 뭐 환경책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꺼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을 때 저도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 나누기보다는 강연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때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정작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 관심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 환경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것은 어른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제 자연을 지키기보다는 개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경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고 이것저것 사들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아이들이 커서 쓸 것들이 없다, 자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 굉장히 진지해지죠. 우리가 보통 한 가족은 운명 공동체에서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고 일체감을 느끼지만 환경 문제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라마 씨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통 청소년들은 바쁩니다.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너무 바빠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바쁠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조금 연령대를 좀 낮추다 보면은 그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이전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상상력도 많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엄청나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저 박스들을 보면서 뭔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생긴대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예. 그거 뭔가 내가 놀고 싶고 장난감을 만들고 싶으면은 마트에 가서 사야 되고, 예, 계속 그게 반복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선택권을 할 수 있는 걸 넓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바 씨 노래가 한동안 초중고 학생들한테 거의 플래시몹처럼 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행하기도 했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 노래가 플라스틱 없는 하루였죠. 아, 맞아요. 그게 네, 좀 플라스틱 전에 없는 연주하신 하루였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약간 유로 댄스풍으로 편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이들 그 방학 교재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플래시몹을 만드는 걸로 SNS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누군데 이 음원을 써도 될까요? 라고 해서 아 저는 야 고등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구나. 보통은 그냥 쓸 텐데 그래서 물어보고 저도 이제 링크 나오면 꼭 하나 보내주세요. 3천만 원. 좋네요. 네. 출판사 대표라 아 정말요? 금전 생각을 해요. 아, 출판사 대표님이세요? 아, 네네. 아 진짜로요? 예, 아까 책을 내고 싶으신가요? 아, 네, 저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요. 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룬 노래가 이제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와 결합한 캠페인이 된 네, 그런 중요하다고 경우네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 팀장님도 우리 청소년 환경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어떤가요? 이제 사실 아이들이 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도 노래랑 가미해서 댄스 챌린지나 오. 아니면 뭐 이제 관련된 뭐 영상을 최대한 재밌는 거. 예, 그리고 요즘 아이들 트렌드를 맞춰서 탕후루 다 좋아하잖아요. 탕후루 얘들아 먹고 예. 제대로 버려야 돼. 그거 빗물 바지 버리면 안 돼. 막 이런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좀 상호작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하면서 질문도 안 하고 막 대답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학교 최정화 다닐 작가님한테는 때 그런 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서 잘 보지 않나요? 그런 아이들 많죠. 딴짓하는 아이들.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아이는 딴짓하고 어떤 아이 열심히 듣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우리가 과일 살 때 모양이 다 똑같고 벌레 먹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실제로 과일은 모양이 다 다르고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다양한 교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이들을 강연을 할 때는 좀 주제에서 내용의 변화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만날 때는 제가 했던 실천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 팁들을 나누는 강연들을 많이 한다면 아이들을 만날 때는 좀 저는 사실은 약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휴대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길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휴대폰 사용으로 다 목이 굽어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강연이 환경 강연이 들어오면 휴대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팁들을 알려주고 뭐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접점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남아 씨는요? 네. 노래 혹시 안 따라하거나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역시 일이라고 자연주의자 두 분이시라. 생각하는데 다 따라합니다. 네, 제가 또 아이들을 할 때는 항상 상품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역시. 노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딱 선물 있다라고 하는 그거. 네, 아까 그 플라스틱 없는 하루도 그래서 가장 예쁘게 하는 선물 드리고 그러면은 다 따라합니다. 대상이 그 어른들일 때 아이들일 때 그렇게 확실히 구분을 둡니까? 어른들일 때 상품을 더 어른들은 더 잘 따라합니다. 네. 저도 뭐 행사 진행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그 선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집중도가 맞아요. 달라지긴 진짜 하거든요. 틀려. 어떻게 최 작가님은 선물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쓴 책을 준비해서 저도 사실은 이쯤에서 맞추시면 이 책을 드립니다 하면 정말 집중도가 달라지긴 해요. 네, 네. 역시 좀 손에 쥐어줘야지. 좋은 의미의 견물 생기시네. 네. 만약에 두 분께서 이 환경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기후, 생명, 뭐 환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네, 최 작가님. 네,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고민한 것인데 처음에 기후위기 소설을 썼을 때에는 이거 정말 환경소설이야 라고 대놓고 썼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동물이 화자가 된다거나 기후위기가 닥친 미래를 그렸다면
약간 그 이후에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소설을 너무 반갑게 읽겠지만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환경 소설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에게 더 관심을 많다는 측면과 또 우리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휴대폰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써봤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 그리고 너와 나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마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환경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딱 경제랑 건강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손수건을 많이 권할 때 어떤 식을 얘기를 하냐면 제 경험이었는데요. 겨울만 되면은 콩감기가 걸리면은 항상 이 코가 헐어 있는 거예요. 입 주변이.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예전에. 근데 저는 그게 감기에 걸렸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코를 풀려고 휴지를 계속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강력한 그 흡수제라고 할까요? 예. 요즘 휴지는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 그 예. 뭔가 이렇게 많이 묻어나는 게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뭔가 사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이제 그런 것 쪽으로 계속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아까 그 알뜰폰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모르게 소비하는 것들 많잖아요. 조금씩만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환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뭐 한 달 생활비가 몇십만 원 안쪽이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100만 원 이상 가까이 100만 원 이상 쓰기도 하잖아요. 저 근데 남들한테 잘 씁니다. 땡큐. 오. 아, 마지막에 회식하나요? 인색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면 두 분도 또 환경 인플루언서신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 진로 쪽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좀 의식주, 저도 그 의식주의 타겟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시니까. 네. 박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세요? 저는 사실 정말로 거듭 말하지만 누군가한테 너 환경에 관심 있어라고 말을 했을 때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1도 없거든요. 모두가 관심 다 있다고 해요. 일단은 있다고 하는군요. 네네. 다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근데 이제 뒤에 따라온 말들 그런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내가 너무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려운 것들이잖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접근 가능한 어떤 영역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무겁고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 실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이걸 받아서 미끼를 모일 수 있도록 예. 가볍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났던 사실 환경만추나 막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맞아요. 너무 저도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끄게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크고 방대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것보다는 네, 우리 맞아요.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아까 네. 예로 들었던 많은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대단한 위대한 방송이죠. 마지막에 작가 연출가 같은 말씀. 알겠습니다. 출판사 대표라서 그러신 것 같고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우리 후배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실천을 하도록 이른바 조기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제 작가님은 친구분이 프랑스에 사시는데 뭐 한국에만 놀러 오면 친구분 따님이 아토피가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날 거기가 시청 쪽이었는데 날씨가 되게 맑았고 저는 이제 모처럼 공기가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아이는 피부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아이들은 100% 모든 아이들이 아토피와 비염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졌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환경 오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 네.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경제 성장만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경제, 돈.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인데 그 조건이 목표로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만약에 아프고 병에 걸리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쉬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냥 약을 달고 살면서 진짜 죽을 병에 걸릴 때까지는 버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 건강을 찾아주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상품화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학원을 보내야 하고 대학을 보내야 하고요. 자연이 아프면 당연히 경제성장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환경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의 생각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라마 씨, 네. 어디에 이렇게 환경 오염에 대한 무감각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걸까요? 그 자신과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또 한번 본 적이 없는 저 북극곰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자기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제 저희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법률스님이랑 토크 콘서트 하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위기에서 사람들이 실천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냥 늘 답변은 그냥 자신의 변화거든요. 자기 한 사람의 변화이긴 한데. 예. 나 하나쯤이야. 네네. 혹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뀔까? 네. 이런 생각들이. 야, 내가 당장 이거 뭐 생수병 하나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그 플라스틱 섬이 없어지냐? 근데 모든 것은 다 1인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죠? 네. 저는 여전히 이제 무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을 못한다고 이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체감할 수 없도록 익숙해진 환경. 그러니까 너무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이제 별일 아니야.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것들. 환경 기후변화가 시작되는데 별거 아니야. 너무 많이 맨날 뉴스에서 맨날 하는 거잖아. 라고 체감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지도록. 네. 언론의 상황도 있고. 네. 자, 라마 씨가 조카분 때문에 환경 동요를 만든 적이 있다고요. 아, 네. 지금 방금 드린 또 이야기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 조카가 이제 좀 과일을 이렇게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 세린아, 그 사과는 어디에서 온 거니? 그랬더니 세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마트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온 게 아니고. 스티븐 잡스. 이 아이는 한 번도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본 적이 없구나. 24시간 언제든지 저 마트에 가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다 깔려있고 그렇겠네요. 자기는 마법의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늘 어른들은 그거를 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동요인데요. 예. 노래 듣고 갈까요? 자, 기타 올라갑니다. 기타. 고구마야 고구마야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땅속 깊은 곳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향기로운 흙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사과야 사과야 넌 어디에서 왔니 BTN 어린이 여러분 사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과나무요. 정답! 사과 맞추는 뜻해요. 사과 선물로 드릴게요. 고맙답니다. 나는 키 큰 나무에서 널 찾아왔단다. 아니, 이 준비성. 어디서 나온? 토크쇼에 사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집에 있는 게 사과랑 고구마밖에 없어요. 아, 네, 나올 때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제철 과일 잘 몰라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사시사철 나오니까. 진짜. 네, 그리고 또 사과가 계속 올라오고 있대요. 네, 경작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후로 이제 아까 혜린이요. 세린이요. 아, 세린이요? 네네. 아, 세린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나요? 그냥 그 노래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저한테 늘 그 메시지를 보내요. 예. 링크 같은 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패딩, 신발, 자본주의 숲에서 좀 빠졌습니다. 한참 못 부릴 나이여가지고. 다시 그러면 네. 더 각성되는 노래를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나쁜 사람. 아니, 뭐 청소년기에 또 그런 네. 욕심도 있는 거.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너무 물건들이 많고 너무 또 친구들이랑 비교를 되니까 또 저도 안 사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네. 조카니까. 네. 그래도 사주지 마시고 버티도록 해주세요. 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에 대한 소설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또 이런 협업도 왜 우시는 거 아닌데요? 울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거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연극이랑 음악 쪽 예술가분들과 프로젝트 그룹 듣는 소설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듣는 소설? 예. 예. 재작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마스크를 사용해보니 어떻던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돌아오는 대답들을 이제 음악 작업이랑 병행해서 오디오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요즘 일회용품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아주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다음에 시민들의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또 빈 요구르트 병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같이 연주해보는 워크샵 같은 것들도 준비해봤었고요. 그런 활동들 하면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감수성을 되찾은 것 같다. 뭐 굉장히 옛날 살롱에 놀러 온 것 같다. 이런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자리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식으로 아까 이제 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에 관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식이나 정보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식이 아니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것을 지식화하고 정보화하죠.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인식하려면 휴대폰을 통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나 노래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라마님이 들려준 노래가 너무 소중한 건데 또 제가 쓰고 있는 환경 이야기, 환경 소설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식을 위해서는 이야기나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어쩌면 이야기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지식이나 정보에서 인식 수준으로 나가야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순위 삼아서 일깨워져야 할 것은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1순위가 아이들에게 직접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마련해줘라. 네네. 네. 최정화 작가님. 저는 불편한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되게 편리한 세상인데 인간만 편리하고 다른 인간 외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편리함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 같이 여러 가지 종이 함께 사는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홍다경 팀장님. 네, 저는 좀 아이들이 이런 사과 하나라도 소중한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요즘, 국영수는 많이 배우지만 인성 문제는 진짜 빼놓을 수 없어서 인성 회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 대표님. 뭔가 너네가 선택해야 되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선택이었다면 너네는 필수고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으니 그걸 위해서라도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구도 환경도 모든 생명이 공존과 상생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면서 네 분께서 최종 마무리 말씀 총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정화 작가님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고 너무 힘들고 예뻐지려고 또 힘들고 똑똑해야 돼서 힘들고 성적이 좋아져야 돼서 아이들이 힘들고요. 근데 그냥 우리 존재는 내가 어떠어떠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안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잣대를 대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동식물들에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라마님. 네, 이미 답은 저는 5,000년 전에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네, 부처님 시대에 이미 다 답은 나와 있고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직 자신의 실천, 네,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홍다경 팀장님의 총평 듣겠습니다.
이미 기후 위기는 시작되었고 이제 기후 적응의 시대라서 이 BTN 특집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산업군이 많이 바뀌면서 2028년에는 가장 싼 게 이제 태양광, 그러니까 가장 싼 가스보다 태양광이 더 싸대요.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에 50% 이상 앞으로 더 많이 이걸 쓸 거다라는 통계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거에 적응 단계니까 네,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민 대표님. 근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되지 말자였거든요. 득이 되진 않더라도 그것까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뿐만 아니라 타인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환경에도 적어도 해를 끼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분의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이 아이들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법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어도 수학도 아닌 환경과 생명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 잊지 말고 다 함께 환경 실천에 스위치를 켜야 되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